안녕하세요. 벌써 100년 사마는 양재동으로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양재천을 걷다 보면 때론 도심 속 힐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양재천을 따라 자리한 카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고 고집스러운 카페, 커피와 쟁이입니다. 풍기는 이미지부터 커피의 진심이고 맛있을 것 같죠? 트렌디한 요즘 카페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사장님이 선별한 커피콩을 직접 로스팅까지 하시고요. 핸드드립 고수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럼 사장님 얘기를 들어볼까요? 커피와 쟁이라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배인준이라고 합니다. 커피를 시작한 거는 1988년도에 시작을 했고 10년, 12년 정도 연습하고 공부하다가 1999년도에 이화여대 앞에 처음 개업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커피숍을 해왔으니까 이제 영업한 거는 한 20 몇 년 정도 돼가네요. 24년 정도. 커피 공부한 지는 한 35년, 6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쟁이라는 말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뭐 개구쟁이라는 말도 쓰고 뭐 뭔가 장난스럽고 이런 거 있지만은 순수 우리말로 하면은 사실 장이가 맞아요. 쟁이라는 거보다 장이가 맞는데 어감상 제가 커피와 쟁이라고 했고 커피와 쟁이라고 한 거는 커피쟁이는 나를 지칭하는 게 될 거고요. 근데 제가 의도한 거는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어떤 성취를 맛본 분들,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엑스퍼트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은 다 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각 분야에 쟁이가 된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살아온 거와 방법은 다 다르지만 뭔가 이치적으로는 서로 대화가 되고 뭔가 통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커피와 쟁이는 다양한 분야의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 의미가 있어요. 커피쟁이가 아니라 커피와 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게 그런 의미가 있죠. 저는 20대 때에 좀 해외를 많이 다닌 케이스인데 커피와 관련되어져서는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일본인데 이탈리아에 있었을 때는 밀라노에서 에스프레소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일본은 교토에서 드립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죠. 근데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이 에스프레소 방식이라는 것이 이제 이탈리아 방식이고 완전히 수동으로 핸드드립이라는 장르를 하는 것이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인데 그 자체가 하나는 굉장히 동적이고 하나는 굉장히 정적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그 비즈니스적으로 보면은 공통점은 두 나라 다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커피가 발달한 나라들을 가서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누구 이름을 걸거나 가문의 어떤 이름들이 많죠. 우리가 그것이 나중에 명품이 되어지는 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패밀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밖으로 공개되어지지는 잘 않아요. 한국은 지금 뭐 학원도 많고 이렇지만은 실상 커피가 발전한 나라들은 그런 학원이라든지 바리스타 자격증 어떤 그런 라이센스의 개념이 없죠. 철저하게 그 가문의 비법으로 전수되어져 있는 게 많고 저 또한 뭐 그들에게는 외지인으로서 가서 배우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개인적인 인간관계, 인맥을 통해서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많이 아쉽죠. 사실 커피는 전문가들이 다뤄야 되고 하나의 전문직을 갖는다라는 거는 최소한 한 10여 년 정도는 좀 자기 수련과 공부가 있어야지만 가능할 거잖아요. 좋은 커피라는 것은 그런 시간을 투자해야지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우리가 하는 공부들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숙련되어지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길게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뭔가 커피에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마련이 되어진다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음식이라든지 뭐 커피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스터들의 손맛을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는 손님들마다 제가 제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다 추출을 해서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도 핸드드립이든 뭐 커피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을 때 손님들이 기대하는 그런 맛은 나오지 않을 거고 그래서 뭐 혼자서 메인이 할 수 있는 장소 선택도 있었고 그런 곳을 가다 보니까 찾아오기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철학이라기보다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기본을 지킨다라는 거. 커피라는 과정 자체가 일단 생도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썩은 거라든지 발효된 것도 다 골라줘야 되고 날씨나 기후에 따른 어떤 변화도 대처해줘야 되고 지금은 또 환경 자체가 기후가 커피 산지의 뭐 엘니뇨라든지 라니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커피의 품질이 많이 이렇게 들쭉날쭉해졌어요. 그럴수록 내가 손을 한 번 더 가야 되고 더 고르고 더 선별하고 좀 더 신경을 써야지만 맛의 퀄리티는 유지되니까 일단 아직도 제가 평균 뭐 적게는 한 40여 잔, 많을 때는 한 60여 잔의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제가 먼저 맛이 없어서 못 먹겠죠. 그런 커피를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표시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저희에게 재테크라는 거는 커피라는 거는 공부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30여 년 넘게 하고 있지만은 늘 해야 되는 공부고 또 내가 남들보다 오랜 시간 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좀 더 커피에 대한 어떤 커피라는 세계의 성취는 제가 조금은 더 많이 한 사람이라고 봐요. 하루하루 계속 공부해 나가다 보면 저와 동일한 어떤 시간적인 공부가 되지 않으면 저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공부 자체가 제가 하고 있는 하루하루의 일 자체가 쌓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그게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요? 손님들도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 주고 그런 날이 온다라면은 훌륭한 재테크가 된 거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 이제 제가 건강하게 저 자신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제 공부의 성취를 이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역시 벌써 100년 세 번째 주인공답게 돈을 쫓기보다는 장인 정신이 담긴 진정성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알아서 관리해주는 펀드를 꾸준히 해나가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저희 에셋플러스랑 함께요.